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학부에서는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을 공부했거든요. 학부에서. 예, 대학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박사 과정은 경영학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마케팅이라든가 사회복지에서 이제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을 강의하려면 서슴지 않고 떨리지 않고 강의를 하겠는데 오늘 제가 여기 강의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네? 2달 가까이 됐는데 새마음 지도사 양성 과정의 평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람직한 방안을 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그러나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11월 1일 날 제가 11월 1일 날 김연아 씨 조성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거기 표현이 조성노화라기보다는 인간은 늙는다는 거거든요. 조성노화라는 것은 노화. 그것을 좀 좋은 표현으로 익어간다. 인간이 익어간다. 익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 강의 내용을 그걸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전주에 이제 문병호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세에서 6.25 때 낙동강 상륙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서만 우리가 꼭 그걸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찾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은 건강관리에서도 우리가 보면 건강은 자기가 95%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고 5%는 의사가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의사가 1%, 그 다음에 약이 한 4%, 그 다음에 본인이 95%, 건강관리를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상선 교육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교육에 대한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교육이 발전할 수 있나 이것은 더 좀 생각해봐서 저도 이제 손자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됐고 작은 애는 이제 3살, 4살이 됐는데 그걸 자주 접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방안도 보면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현재는 충 사상이 빠지고 효도 결여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걔들한테 어떻게 그걸 해줘야만이 걔들이 깨달을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 이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효에 대한 것을 배우고 따를 수 있냐 그것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이 뭐냐 그러면 그 기성세대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는 아직 어리지만 그 다음 그 아들, 딸들한테 그런 걸 보이는 거, 정성을 보이면은, 야,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한테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걸 계속 반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계속 정성을 보이면 저게 바로 우리가 따라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월 16일 날 서경옥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애들한테 칭찬하라. 그분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예절하고 방위하고 다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가장 접하고 실천을 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10월 19일 날 어민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에 대한 표, 이것은 진짜 너무나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따라 하기는 어렵고, 우리 다음 세대에 따라 할 수 있는 이것을 자꾸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까지는 개근을 했습니다. 개근을 해가지고 개근상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날까지 제 나름대로는 저는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자본주의 부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남자한테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 예를 들어서 끈기가 있어, 은근한 끈기가 있어야만이 그런 효 지도서로 나올 수 있고, 바람직한 새마을 교육의 원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내가 요걸 과제를 보고 이제 일기를 찾아봤는데 일기가 78년도 부터 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50년 동안 일기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크게 생략하고 때부터 일기 쓴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효 지도사 이 과정에서도 새마을 교육도 절대 빠지지 말고 출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늦더라도 출석을 하고, 좀 일찍 오면 더욱더 좋고, 더욱더 좋아가지고 그 전에 배웠던 것을 한 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바람직한 새마을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끈기 있게 열심히 출석을 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교육 방침인 것으로 생각하고 저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주 출생의 천하전과 전 달만입니다. 공주 계룡산 기술계 내응리 현재 현주소가 행정구역상 돼 있고요. 전당만 인사드립니다. 교육의 새마음, 우리가 교육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만 교육의 3원칙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교육의 3원칙 3가지가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 쉬웠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해요. 저는 뼈저리게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줄 알거든요.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수, 박사도 답변을 못해요. 교육의 3원칙 1, 2, 3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길래 질문을 할 줄 알고 박사는 답변을 못하고 교수는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육의 3원칙.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죠? 조상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님한테 태어났어요. 그게 1차적인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의 1순위예요. 가정에서 부모 유전인자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교육을 가정에서 그 교육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시골에서 보면은 5, 6남매, 7, 8남매씩 다 두고, 우리가 8남매요, 형제가. 그런 대가족제도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면서 그런 교육을 가정,
아버지 어머니 교육을 받으면서 이 자라왔는데 한약 건재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가정교육이라는 쪽에서 저는 가장 1순위로 꼽았습니다. 교육의 3원칙 중에서 순서가 요지부동이에요.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 가정이 원천이에요. 교육은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거니까 부모님한테 조상님 대대로 내려온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부모님 교육이 가장 으뜸으로 1순위로 쳤고요. 그럼 가정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마치고 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학교교육이 있어요. 또 학교교육 두 번째가 학교교육입니다.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교육에 그 스승님한테 선생님한테 학교 과정을 잘 이수하면은 그게 두 번째로 그 순서대로 두 번째로 학교 교육을 잘 지도를 받아야지 그 자기의 성장 교육 과정이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신분으로서 동시에 사회 교육을 받게 돼요. 지성인들, 사회인들하고 만나게 돼요. 학생들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또 학교 교육 마치고 나면은 사회 교육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하고 동료들하고 직장 선후배 등등 많은 분들과 부딪히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보고 또 느끼고 하는 그 배움이 있어요. 교육의 배움. 그래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째 가정교육이 1순위, 둘째 학교교육 2순위, 셋째 사회교육이 3순위. 이게 요지부동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또 반면에 소통의 문제를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은 요지부동이 될 수가 없어요. 발전 못합니다. 일도 못 나가요. 아니 부모님 내 자식 부부도 안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나부터 열지 못하고 안 하면 나부터 열어야 됩니다. 본인부터 누구든지 열지 못하고 안 하면 진도가 못 나가요. 부모님 내 자식 부부도 안 됩니다. 소통 부재에서는 발전 없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깨우치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입을 달고 살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부정 마인드인데 긍정 마인드가 돼도 될까 말까인데 부정적인 생각과 소통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나부터 열지 못하고 안 하면 불통이 되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 소통 마인드, 긍정 마인드, 정직 신뢰 마인드, 인간 전달 마인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강사는 참 보편타당한 준비 자세, 강의 자세가 돼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잘하고 하면 명강사가 나오고 또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전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점수를 매겨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나가.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표에다가 점수를 매겨. 그래서 거기 합격하면 계속 나가고 불합격하면 다시 안 불러. 이렇게 우리 사회가 모두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공정을 해주면 합격이고 저 사람 싫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명강사 강사 얘기를 유튜브에 나와요. 엊그제는 저기 나태주 저그 따님이 서울대학교를 가서 명강사가 돼가지고서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들어보면 거기 뭐 신부 평창에 그 농장 가지고 있는 신부 시종 웃어
여기 강의장에 청중들이 그거 쉽지 않은 얘기. 네. 또 제주도에서 온 어떤 내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는 줄거리가 하나 있어.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 강사로 인기 있는 명강사들은 웃기기를 잘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졸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추억에 남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할 때에 명강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써 있어요. 또 교육자들도 들어올 때 어떤 강의를 시작할 때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수강자들이 어떤 층인가, 어떤 수준에 있나 이걸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청강생들을 눈을 모을 수 있는 요령, 그것이 대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느꼈던 소감, 이 학교는 첫인상이 어떻다, 그런 것도 가장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우리 학교가 이런 게 자랑이구나, 또 선생님들에 대한 칭찬, 이런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아까 소통 얘기했듯이 저 강사님하고는 나하고 뜻이 통한다,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막간을 내서 퀴즈를 가끔 내는데 주는 것 중에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주는 것은 뭐라고 했지? 주는 것. 모든 자기의 그 정성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가까이 접근을 하셨어. 물질도 마음도 내가 먼저 주지 못하고 안 하면 마음이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마음이죠, 마음. 그래. 예. 네. 그런데 그 이제 출제 의원이 생각한 정답이 아니야. 아쉽게도. 진실입니다. 진실. 그것도 참 좋은 답인데 출제 의원이 주는 것은 제일 1번이 별거 다 진실이고 뭐고 다 좋은데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시작되고 어떤 그 자기의 긍정심이 발동을 해야. 그래서 아이들을 알아줘야 돼.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좋은 자세입니다. 전부 미소를 짓고 있는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강생들이 우리를 알아주시네, 우리 학교 자랑도 해주시네, 이렇게 누가 됐든지 알아주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야 시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여기 나오실 때 아까 처음에 앞에 나가려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떨린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웅변대에도 나가고 학교에서 강의할 때고 웅변대에 나가는 그 책이 있어. 강단에 올라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라. 빚을 전부 여기 청강생들이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을 좀 받으러 나가야겠다. 빚 받으러 나가는 자세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빚 준 거 받으러 올라가는 그런 기분과 자세로서 올라가라. 그런 것처럼 여기 올 때 이제 첫째, 마음의 안정. 누가 봐도 특히 웃음 띤 자신만만한 자세. 저분이 여유가 있다. 거기 올라가자마자 덜덜 떨린다. 응? 눈도 어디다 둘 줄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아니고 여유 있는 자세. 그래서 청강생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대화의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강사가 이끌어나고 하다 보면 지루한 사람, 어제 일하다가 강의를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재밌게 해도 조는 사람은 또 조라. 그 이상한 거예요. 군대들도 행진할 때도 조는 군대가 있어요. 그렇게 조는 사람이 생겨 생리적으로 그때 그 조는 사람을 청강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 예를 들면 자 우리 지금 발표한 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해서 옆에서 막 짝짝거리고 그러면은 잘 수가 없어. 그런 기교, 역량 그걸 발휘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사람이 오늘 참 뜻깊은 얘기를 내 가슴에 꼭 와닿는 얘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강사처럼 실감나는 사례를 얘기할 때 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실감나는 사례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들어가야만 강의 듣는 사람이 두고두고 생각할 때 그 강의가 생각이 나 오래오래 기억되게 그래서 강사를 또 초빙하는 기회가 되면 먼저 왔던 그분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은 여러 청중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끝에는 이제 종합해서 내가 오늘 와서 전해줄 거 아까 얘기 같으면 충성된 얘기가 충성의 핵심은 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다. 총 정리를 딱 묶어줘야 돼요. 1시간 얘기한 것을 끝에 피드백 다시 총정리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내가 군더더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핵심은 이거다. 그 씨앗, 그 정리를 끝에다 딱 묶어서 오늘 드린 말씀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 강의가 제가 알기를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이 열심히 들어줘서 여기 수강생들이 1등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매머리를 하는데 엊그제 끝매머리를 창의적으로 잘 했던 분이 임연화 우리 강사 그건 아이디어를 좋게 해서 이거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끝매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끝내는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나중에 명강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해주셨는데 이게 모든 게 지금 문헌하는 때예요. 지금이 새롭게 되는 때가 아니고 문헌하는 때 이렇게 오셔서 이걸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이 다음에 이분들이 얼음장 밑으로 새봄을 마련하는 제일 어려운 때 남들이 싫어하는 이런 것을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것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사리가 24분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5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또 돈도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교장할 때 아이들을 1시간 절에 오라고 그래요. 교장실로. 그래서 한자를 좀 가르쳐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오다 말다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 부장 회의를 할 때 교장 선생님 요즘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돈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학원 보내고 할 때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라도
뭐 안 받으시고서 뭐 하는 것보다 받아서 아이들 사탕이라도 사주고 학용품이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 돈을 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받고 몇 달 하다가 받아봐서 확실히 더 잘 와. 근데 우리도 돈을 내신 분하고 안 내신 분은 관심이 달라요. 그 신기해. 그래서 옛날에 무물이면 불성이다. 산기도 가서 이렇게 뭐 기도 드리고 부처님 불공 드리고 저 교회 가서 헌금 내고 할 때도 그런 성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열심히 믿어. 그게 물질이 있어야 정성도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데 이번 사기는 유달리 돈도 안 내시고 오지도 않으시고 신청을 해놓고서 예.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홍보위원장님이 특별히 애를 쓰셨는데 난 그래서 다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평가를 받으러도 안 오셔. 평가한다고 할 때 다 문자를 보내는데 못 온다 소리도 없고 안 온다 소리도 없고 그냥 문지르고 나오셔. 그래서 이번 기 이거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를 제대로 지금 자격증 나갈 분은 첫째 자격증 받으려면 그래도 5만 원을 내야 우리도 자격증 여러 가지 하는 돈도 또 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지금 나라도 모든 게 무너나는 때라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까지 제일 후로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순리다. 이게 순리구나. 저는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5만 원. 이렇게 예. 오늘 그래도 이거 저 오면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이야 좀 늦었어요. 이게 정성이에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이게 정성이에요. 예, 주셔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자격증을 일단은 내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어. 저는 남한테 돈 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걸 잘해야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차라리 내가 내면 냈지. 돈 좀 내주세요. 이 말을 안 해봤어요. 예. 이제까지 살아오는다고 또 모자라면 내 돈으로 채우고 말지. 어디 가서 내주시면 고맙고 안 내주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드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도 안 보시고 뭐 실기도 필기도 안 보시고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야. 그래서 그 다음 기로 밀려 나가요. 그렇게 다음 하죠. 기로. 예. 다음 기로 다시 모집을 하시는데 그분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낙오 됐으니까. 그렇지. 예. 낙오 안 된 분은 몇 분 남겨서 그대로 그렇지. 사기로 가고. 그래요. 예. 바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예.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이제 이런 방책을 엊그제 우리 이사회 임원회 때 그 예. 얘기를 상의를 했어요. 이 교육을 이렇게 해서 현재 44명이 양성됐는데 내가 과거에 효지도사를 2,000명 정도 양성한 경력이 있어. 그런데 실패작이에요, 그게. 왜냐? 돈 내고 자격증만 땄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저 정림중학교 교장하는 분이 내 사무실에 오시기만 하면 여기 교육적으로 이런 분이 강사를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나하고 같이 운영하는 분이 그분 표현대로 하면 중학교 그 교장이 오시면 불 때다가 오고 무슨 공장에서 일하다 와서 시험도 안 보고 그런 분을 자격증을 돈만 냈다고 주면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그때 그런 점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 맞습니다. 시작할 때.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나가는데 강의를 나가는데
오기 할 때 전부 일기서부터 다시 할 거예요. 이제 무슨 자격증은 받았는데 평가자를 서너 분 모셔놓고 예. 그리고서 이제 주제를 드리고서 세 분 평가자가 이거 훌륭하다 됐다 이런 분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서 그래 먼저 나가시게 해서 소문이 나야죠. 서울로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서울로 보내드리면 서울서 그 새마을 지도 교사들 명강사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막 나가도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첫 번 인상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첫 인상이 탁 배겨가지고 명강사가 오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새마을 교육을 할 때 교육감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이제 학교로 전부 강사를 나가게 해놨는데 한 달쯤 지냈더니 교육감이 나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교육감실로 오시라고. 갔더니 아이고 대단히 죄송한데 그 강사를 못 받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초중고를 나갔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한문을 쭉 긴 종이에다 써보셔가지고 그걸 읽어가며 설명을 하시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그 보지도 못하고 전 뭐 엎드려서 자고 왔다고 이런 소문이 나. 그래서 아이고 더 못 받아들이겠다. 눈높이가 안 맞았네요. 그렇지 안 맞죠. 예. 그걸 알아야죠. 강의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가야 돼. 예. 그래서 내가 한마디 교육감한테 어떻게 첫 숟갈에 배부릅니까? 거기 잘하는 분도 지금 섞여 있는데 마침 그런 분들만 속여가지고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시에다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연수를 다시 해야 되겠다 했더니 3천만 원을 또 내줘. 그 곡성이라는 데 가서 그 연수를 다시 해가지고 심사해서 통과되는 사람만 내보내게 했는데도 결국 소문이 안 좋게 나와서 세종시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대전에서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나와서 세종시는 못 하겠다고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번은 아주 숙련되도록 연습을 해서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 하신 분처럼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첫째,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 일을 했더니 내가 그 우울증에서 나섰다.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다. 그 행복해지는 비결이 집에 갔더니 아내가 나한테 불평을 했을 때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내 가슴에 꼭 맞는 얘기를 했느냐고 듣기 싫은 얘기를 했더라도 참 우리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그걸 풀고서 그래도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얼른 그걸 바꿔버리면 내가 첫째 지옥 같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연습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오전에 여기를 와서 긴 시간 2시간을 나한테 하소연하고 간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요즘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온 것 같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한 마음이 그 가슴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오면 그거 대번 치료해 준다. 오늘 내가 하라는 대로만 당신이 하면 싹 날 자신 있다. 말만 잘 들어서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웃고 가셨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가 그 문화로 가야 세계가 행복해져요. 참을 줄 알고 아까 누가 얘기했지? 여기 참을성. 효하는 효자들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첫째, 부모가 속이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게 받아들여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거기에서 발효가 돼 마음이.
그래서 영생도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여행 갔다 올 때도 내가 속주 집어지는 일을 10가지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참모님이 하는 사람이 2사람, 3사람 말로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다행히 한 분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내 감사로서 그걸 이겨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가지고 행복 만들기, 내가 첫째 행복한 경험을 해서 나가서 오늘 강의한 사람처럼 자신 있게 경험을 얘기하면 쉽기도 하고 내가 내 얘기하니까 쉬워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강의가 이제 5기에 가면 모든 게 숙련되도록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전달만 할아버지 예. 수강자께서는 예. 특기가 있어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강의만 제대로 잘하면 예절 바르게 잘하면 이건 인기가 있을 수 있어. 목소리도 큽니다. 예, 인사를 이렇게 90도 해야 돼.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지. 예,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누구든지. 예. 첫째 그게요. 인사. 예의를 못하면 그럼. 인정 못 받아요. 예의가 벗어나면. 예절. 예, 그렇게 숙련되게 해서 앞으로 이번 4기는 매우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예. 기수해서 22일 날 하여튼 수료식을 할 거예요. 예. 하고서 12월 6일 날 개강식 할 때 엊그제 얘기했어. 이번 추천을 해서 많이 해오는 분은 수당을 드리겠다. 아니, 이후까지 21일 날 하신다고요? 22일 날 수료식. 아, 22일 날. 예. 다행이네. 21일 날 금산에 어저께 모셨던 그 회장님 그래요. 한번 모시고. 거기 약속했어요. 거기. 예. 그래서 대단한 분 회장님 앞으로 모실게요. 그래요. 오늘 두 분이 오셔서 그래도 뜻깊게 이렇게 해서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니 감사해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